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돌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석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속주의 하나인 유데아 지방의 5번째 행정장관입니다. 빌라도는 유데아뿐만이 아니라 유데아 남쪽의 이두메아 지역과 유데아 북쪽인 사마리아까지 모두를 관리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들을 통틀어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가 2개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전통적으로 유데아 사람들의 수도이자 이두메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이르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이 있었지만, 당시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왕이 거주하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영향력이나 중요성은 예루살렘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중심지는 지중해 변에 있는 바로 이곳 가이사랴였습니다. 이곳은 로마가 파견한 총독의 거주지이자 동시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가이사랴에 거주하면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동향을 파악했어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의 기록에는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친위대의 고위 장교였던 세야누스의 천거로 유대아의 행정장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야누스가 기원 후 31년에 몰락하고 처형당하면서 빌라도의 정치적인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역사가들 중에서 일부는 아마도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더 열정적인 충성심을 보여주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닌지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연대기에서 그리스도가 티베리아 황제 시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했다는 짤막한 기사를 소개합니다만, 이런 기록만으로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빌라도와 연관된 사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는 것을 구실 삼아 재판을 걸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게 되어서 공정한 재판관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지를 물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빌라도가 손을 씻고는 예수님의 패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라고 선언했다라는 것. 이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보다 빌라도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빌라도의 다른 행적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마치 왕처럼 자색 옷을 입고 유다 사람들 사이로 끌려 나올 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며 유대인들의 기소가 터무니없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경의 기록은 빌라도가 그리 특별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괜찮은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문제였고, 예수님을 죽게 한 책임을 빌라도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모두 돌리려는 듯한 뉘앙스도 은연중에 내비칩니다. 그러나 빌라도와 같은 시대 사람인 필로가 평가하는 빌라도는 신약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의 빌라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필로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560km 떨어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고, 동시에 헬라 문화와 학문에 능통하고 유대교에도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헬라식으로 증언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필로의 동생 리시마쿠스는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으니 필로의 집안이 사실상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을 이끄는 종교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리더였다라고 말할 만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로마 제국과 필로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도 그럴 것이 필로의 동생 리시마쿠스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의 경제 자문 역할을 했었고요. 또 리시마쿠스의 아들인 알렉산더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을 함락할 때, 그때가 기원 후 70년인데요. 예루살렘 공격에 함께 참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므로 필로는 로마와 유대인의 경계선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로마 사람 빌라도를 평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필로의 글에서 빌라도는 매우 박하게 평가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와 유대인의 대표로 칼리굴라 황제에게로 간 필로가 유대아의 왕 아그리빠 왕의 편지를 대신 전하노라며 다음과 같은 형용사들로 빌라도를 묘사합니다. 그는 융통성이 없이 완고합니다. 그는 고집이 셉니다. 그는 잔인합니다. 그는 심술궂습니다. 그는 성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관으로서 그의 통치에 대해서 이런 명사들로 정의합니다. 뇌물을 즐김, 폭력적임, 강탈, 협박, 독서를 내뱉음, 그리고 재판을 받지 않는 죄수들을 처형함, 포악한 야만성. 빌라도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지만 가이사랴에 거주하였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된 역사적인 기록물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새겨진 석비도 발굴이 되었거든요. 1961년 가이사랴를 발굴하던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프로바가 극장을 발굴하던 중에 무대를 오르내리던 계단에 라틴어가 새겨져 있는 무언가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 확인해 보니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새겨놓은 석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림과 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 석비가 바로 그때 발견되어진 석비입니다. 가이사랴가 무너진 뒤 기원 후 4세기에 다시 도시를 재건하면서 극장의 무대를 오르내리던 계단으로 재사용된 석비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